안녕하세요.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컴퓨터 기능과 동작, 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었죠? 폼이에요. 자, 버스, 한 자리죠? 시스템, 버스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소, 데이터, 제어버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자, 주소 버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버스의 주소 값이 어드레스가 흘러가는 버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버스는 이제 같은 데이터이긴 한데 내용 자체가 이제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제어 버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CPU에 어떤 자원 제어를 위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모듈을 봤었죠, 그죠? 거기서 발생되는 제어 신호에 해당하는 게 제어 버스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컴퓨터 리소스들을 이제 제어하는 겁니다. CPU 내에. CPU 혹은 뭐 이제 IO도 포함한 컴퓨터 자체가 되겠죠. 자, 시스템 버스의 방향성과 읽고 쓰는 타이밍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CPU와 뭐 기억 장치, 뭐 기타 I/O 등으로 이제 주소와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의 신호가 왔다 갔다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요 데이터와 제어 버스는 이제 그림이 있듯이 이제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제어 신호가 이제 뭐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데이터도 갈 수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주소 자체는 CPU에서 지정하는 주소로 가야 됩니다. 그죠? 자원에 대한 주소예요. 자원 주소. CPU에서 지정하는 자원 주소로 데이터를 보내면은 쓰기가 되겠죠. 그죠? 라이팅이 될 거고, 읽어드리면은 이제 거꾸로 역방향으로 올 겁니다. 리드가. 그래서 이제 그 읽고 쓰기 동작 흐름을 보면 이제 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주소가 가고, 동시에 이제 CPU가 쓰는 거니까 이제 CPU에서 데이터도 같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읽는 입장에서는 이제 거꾸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 데이터 신호가 실제 이제 CPU가 발생하는 주소 버스 신호보다는 약간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뭐 알아두시면 좋죠. 그 외에 이제 이 버스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뭐 꼭 메모리만 꼭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뭐 메모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버스를 이제 다른 친구들, 다른 디바이스들, 요건 프린트니까 이제 아웃풋 디바이스고, 이제 요건 인풋 디바이스입니다. 그죠? 자, 이런 IO들도 이제 같이 쓸 수가 있다, 이 버스를. 근데 일단은 이 입출력 제어 장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요 장치죠. 디바이스가 입출력, 아웃 디바이스, 이제 입력 디바이스 여기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 쓰기 위해서는 요 버스를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제어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어기가 뭐 여기에 마스터고 여기 슬레이브다라고 하면 이 둘 사이에 이제 제어 신호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제 요 버스 자원에 대한 어떤 그 접근 순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컨트롤러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어기들이. 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디바이스들은 이런 제어기를 각각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특정 제어기 하나가 있고 이제 이 밑에 이제 그 디바이스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구조로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공용 자원, 이 버스라고 하는 공용 자원을 시분할해서 또 이제 잘 스케줄링을 해서 사용하려면 제어의 어, 제어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제어 메커니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입출력 제어기들이 존재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제어 신호가 이제 앞뒤로 간다고 하는데, 이제, CPU에서 이쪽 제어기 쪽으로 가는 제어 신호라고 하면은 주로 명령어를 걷는 거죠. 명령어. 써라, 읽어라,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이제 근데 이제 반대쪽으로 오는 제어 신호라고 하는 것은 봤을 때 이제 주로 상태 신호입니다. 상태 신호. 스테이터스. 뭐냐면은 이제 뭐 내가 쓰고 싶다. 응? 커맨드 라이트 뭐 이렇게 줄 수 있죠. 그죠?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제어기가 지금 현재 비지 상태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 막 공작 중이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뭔가 아이들 상태에 있어야지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쓰기 동작을 할 겁니다. 이제 프린터 같은 경우에 에, 그죠? 이쪽 편으로
또는 이제 뭐 데이터 레지스터에 대해서 뭐 읽어드리는 동작을 하고자 할 때는 키보드로부터 받은 데이터가 지금 이제 데이터가 있는지 상태가 현재 키보드 상태가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인지 그런 어떤 키보드의 상태를 알려주는 제어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크게 뭐 두 개나 또는 뭐 여기 명령어 레지스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레지스터가 뭐 이렇게 두 개 정도로 보면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뭐 프린트할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아니면 키보드 데이터가 저장이 되거나 이런 데이터가 저장된 레지스터,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상태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어 관련된 정보들 이제 디바이스 상태나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앞에서 이제 요 버스에서 뭐 데이터 버스에 읽고 쓰고 하기 위한 데이터 버스에 대한 버퍼는 이 데이터 레지스터가 되겠죠. 그죠? 읽고 쓰고. 자, 그리고 이제 제어 버스다. 제어 버스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뭐 여기에 쓰기 신호, 읽기 신호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상태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와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꼭 상태 레지스터일 수도 있고 또는 또 명령어 레지스터 뭐 이런 식으로 제어에 관련된 레지스터 용도로 하나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그러면은 이 주소는 뭐냐? 주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쓰기 신호를 라이트 데이터가 여기 이제 데이터 버스에 흘러나간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데이터가 뭐 32비트 데이터가 어, 우리가 메모리에다가 쓰는 건지 여기다 쓸 건지 아니면은 프린트를 할 건지 뭐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아니면 모니터로 가서 여기다가 모니터에다 써질 건지 이 데이터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여기 있는 이 주소가 가리킨 주소 정보. 주소 어드레스가 이 주기억 장치에 해당한다. 주기억 장치 주소 범위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은 이 라이트 신호 자체는 라이트 데이터는 어디로 간다? 주기억 장치에 이 주소 버스에 흘러가는 그 주소 위치에다가 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주소가 모니터에 해당하는 IO 디바이스 주소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모니터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소 포스가 해당 이제 이 데이터가 목적지로 하는 주소를 포함하게 된다. 어, 뭐 컴퓨터 특징, 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 특징일까요? 실내적이고 어쨌든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자 컴퓨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뭐 입출력 기능이 있죠, 그죠? 사용자에 대한 기능입니다. 사용자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사용자라는 게 사람이 아니라 머신일 수도 있습니다. 머신 투 머신. 네트워크라고 하는 IO 자체는 머신 투 머신인 거죠. 내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을 위한 IO도 존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처리입니다. 그죠? 연산.
처리 기능. 처리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죠, 툴이. 그래서 기본적인 처리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IO들이 붙어 있습니다. IO, 입력, 출력, 이거는 입출력 다 돼 있는. 컴퓨터 시스템 동작. 컴퓨터를 키면 부팅을 하죠. 부팅.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막 세팅이 됩니다. 그죠? 전기가 부팅이 된다는 건 이제 파워온입니다. 그죠?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이제 전류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인 몇 가지 이제 그 디바이스에다가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CPU죠, CPU. CPU의 전원을 인가시켜줘야 됩니다. CPU의 전원을 인가시켜줘야 되고 또 이제 뭐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다? 아,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 디바이스를 갖다가 처음에 이제 전원을 인가해줘야 되는데 그게 요 롬입니다. 롬. 리드 올리 메모리죠, 그죠? 플래시 메모리죠. 요 롬에다가 전원을 인가해 주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전기가 전원이 들어왔을 때 잠시만요. 어, 네, 네, 누구세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이 왜 안 들어오는 거지? AK필이 어디가 있냐? 이게 왜 못 들어오는 거야? 참, 이게 웨이팅 20분이 되네. 왜 지금까지
그런 건가?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게 뭔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뭐지? 그런 건가? 뭐지? 음, 뭐지? 뭔데? 모르겠다. 뭐 요청이 없네요. 일단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화를 해가지고 뭐 그거랑 빨리 저걸 요청을 해야 이게 뭐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공유이 됐나? 예,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뭐 못 들어온다고 또 전화를 해놓고 또 막상 열어놨는데도 뭐 연락도 없고 왜 그런가요? 음, 자, 일단은 이제 그 리드 올리 메모리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뭐 부팅하고 이제 뭐 바이오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세팅을 해봤을 겁니다. 그죠? 막 F2 키 막 누르면은 이제 막 실행을 하고 막 하잖아요. 이제 거기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이 롬에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뭐 사용자 뭐 GUI도 보여주죠, 그죠? 사용자로 하여금 뭐 여러 가지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버스 클락 스피드나 뭐 CPU 소켓의 클락 속도나 뭐 이런 것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첫 번째는 이제 뭐 부팅이 됐을 때 이제 그 CPU 파워 온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CPU에 전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클락 신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원을 켰을 때 이제 이 전원이 오실레이터를 갖다가 처음에 전력을 공급을 해가지고 오실레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에서 사용할 클락을 갖다가 제너레이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CPU 입장에서는 클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클락을 받아가지고, 신호가 들어오더라, CPU에서. 그럼 CPU가 이제 가동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CPU가 처음에 이제 뭐, 그, CPU 입력 신호로 데이터가 들어와야 뭔가를 갖다가 실행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클락과 함께 들어오는 게 뭐다? 제 첫 번째 0번지에서 들어오는 요 롬에서 있는 데이터 신호들은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 들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수행을 하게 되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우리가 뭐 예로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아까 같이 바이오스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동작 설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바이오스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니터를 보고 키보드도 쓰고 뭐 이렇게 키보드 입력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이오스로 보기 이전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 메인보드에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갖다가 초기화 시켜가지고 초기화 시킨 상태입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도 이제 신호를 줘가지고 이제 리셋을 시키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IO 장치, 뭐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지에 이제 접근이 가능한 버스 같은 것들 초기화시키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또는 디바이스가 물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동작이 이 펌웨어 부팅 과정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바이오스에서 설정해 있는 부터블 디스크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로 들어서 우리가 뭐 제일 처음에 설치하기 위해서 USB 버스 자체를 IO를 부터블 디바이스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USB 썸네일로 부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운영 체제를 우리가 드라이브 뭐 우리가 뭐 하드나 SSD에 설치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최초에 우리 컴퓨터에 아무런 OS가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했을 때, 뭐 보통 이제 뭐 또는 이제 뭐 PCI 1번, 2번에 물려 있는 대용량 저장 장치를 우리가 이제 부터블 디스크로 이제 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부터블 리코더에 접근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리코더로부터 우리가 이제 소위 필요한 OS 이미지를 갖다가 읽어다가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초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만 해도 최적의 리졸루션이라든가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걸 세팅을 하기 좀 어렵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동작을 할 수가 있고, 실제 OS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드웨어 드라이버나 모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읽어다가 하나하나씩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뭐 실제 디바이스에 맞는 최적 드라이브를 갖다가 구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디스플레이도 가장 최적 리졸루션 해상도와 혹은 여러분들이 이미 OS 내에서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뭐 Full HD다. Full QHD다. Full QHD 또는 뭐 그냥 뭐 FHD다. FHD로 설정하거나 또는 이제 주사율도 뭐 나는 원래 뭐 30프레임 썼다. 30프레임으로 이제 그 OS에 저장되어 있는 설정으로 이제 재컨피규레이션 해줍니다. 그죠? 그러한 어떤 드라이버 업로드 과정을 쭉 거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쉘을 올리는 거죠. 그죠? 커널 올리고 쉘 올리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쉘을 동작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로그인 하면은 짜잔 하고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제 램과의 구동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여러 가지 응용들을 가져다가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제 OS든 이제 펌웨어든 사실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 수행 과정은 요 1, 2, 3, 4를 거쳐가지고 반복 주기로 설정, 실행하게 되고요. 각각의 프로그램은 펌웨어가 됐든 OS가 됐든 응용이 됐든 명령어를 가져오고 해독하고 실행하고 또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가져오고 실행하고 요 과정인데 요걸 갖다가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CPU가 처리하는 과정은 명령어를 가져오고 인출하고 실행하고 패치 익스큐션 사이클을 거치게 된다. 반복해서. 자, 그래서 인출은 뭐 이제 여기 롬이 아니라 뭐 주기억 장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어떤 프로그램상에서 부팅 단계가 아니라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오고 명령을 읽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명령 가져오고 실행하고 그래서 CPU와 뭐 기억 장치 여기 또 주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냥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주기억이 될 수도 있고 주기억 장치가 아니라 심지어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프로세스와 일련의 어떠한 기억 장치로와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또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입출력 모듈 간에서 이제 이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행에서는 산술 논리 연산을 실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인크리먼트를 하거나 요 프로그램 증가가 하나씩 증가하거나 또는 이제 점프로 인해 가지고 특정 이제 제어 동작으로 다른 명령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인스트럭션 사이클이 명령어 인출 실행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실행이 되고요. 인출 과정에서 보면은 1단계는 이제 주소를 가진 프로그램 카운터 PC 레지스터입니다. PC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기억 장치에 접근을 해서 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음, 요 주소 레지스터입니다. 지우고 주소 레지스터로 옮깁니다. 옮기고 그 다음에 그다음 주소 레지스터로부터 이제 뭐야 기억 장치에서 명령을 인출합니다. 인출하고 그 다음에 PC를 플러스 2를 해줍니다. 다음 거죠. 그 다음에 가져온 명령 그 메모리, 그냥 메모리라고 하겠습니다. 메모리에서 가져온 명령어를 명령어 레지스터에 IR이라고 합니다. IR에 적재하고 그다음에 해석하고 실행한다. 어, 자, 명령어 사이클 과정 앞에서 글로 돼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PC입니다. PC에서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입니다. 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해당 주소 값으로 이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로 접근하고 메모리에서 가지고 온다. 데이터죠?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가져오고 해당 데이터 내 이제 연산 데이터가 아니라 명령어를 이제 MBR에다가 버퍼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명령어니까 IR로 옮깁니다. IR.
고 실제 이제 CPU에서 동작하는 것은 이제 이 I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3단계에 어, 2단계에 이제 프로그램 플러스 1로 돼 있는데 2단계는요. 패치해 오면서 명령 가져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더하기 1 해줍니다. 어, 뭐 그렇게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어 장치는 명령어 수행하면서 이제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제어 신호들을 발생시킵니다. 음, 여기는 이제 뭐 PC에 들어간다는 거는 플러스 1은 아니고 이제 여기 점프를 그려놓습니다. 앞에 브랜치. 요거는 마이크로 명령 실행은 우리가 챕터 이전 챕터에서 좀 했는데 어쨌든 제어 장치에서 점프를 할 건지 그냥 플러스 1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트를 그 다음 걸 수행할 건지 이런 것들은 뭐 마이크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명령어 사이클에서 이제 뭐 가령 add 기준으로 시간당 시간당 시간 단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내용인데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애들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애들을. 그래서 이제 애드 하면은 애드 여기 x는 여기 있구나. y 더하기 z입니다. y 더하기 z. 그래서 음, 아, 파이 중 이상하겠군. 아, 애드 아 x라고 볼까요? 애드 x. 자, 로드 뭐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아, y는 x 더하기 y입니다. x 더하기 y.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위해서 이제 처음에 로드 x를 하고 그다음에 add x를 한다. 그건 이제 y가 기존에 이제 그 CPU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PU에 있고 이게 이제 CPU ALU의 ACC라고 누산 레지스터가 있어요. 누적돼 있는. 여기 있고 이제 x를 add하면은 x 더하기 y가 또 ACC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ACC로 바꿔 ACC. ACC 내용이 이제 ACC에다가 무산이 되는 거예요. X. 요 과정으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단계에서 이제 애들을 실행을 하고자 하는데, 어, 이제 아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
요걸 실행할 때 X를 로드해야 되죠. 그죠? 자, mar에다가 뭘 넣냐면은 X 주소를 집어넣습니다. X 주소. 자, X 주소를 넣고 그러면 이제 쭉 가져오죠.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X가 올라옵니다. X가 들어와요. X가. 자, 그리고 이제 X가 이제 요 데이터가 무단기로 ACC로 들어가고 명령어 레지스터는 이제 기존에 ADD가 있어요. ADD. ADD가 이제 요게 이제 지금 다 이쪽에 CPU 코어입니다. CPU 코어. 사실 이것도 이제 CPU인데 요쪽은 이제 CPU의 레지스터 부분 메모리고 요게 이제 ALU입니다. ALU 산술 연산 처리 장치. 또 명령어를 갖다가 명령어 레지스터를 이제 디코딩해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제어기가 있는데 제어 장치가 있죠. 그죠? 제어 장치에서 IR을 디코딩 해가지고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그죠? 산술 연산 장치에 애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애드 풀애드 우리 이제 그 설계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신호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드 신호를. 이 누상기는 이거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죄송한데 그림 좀 잘못 그렸다. 요렇게 ALU 이렇게 표현을 했다 치면은 이제 ACC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퍼 레지스터에서 이렇게 X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애드니까 ALU 더하기 X가 되죠. 그죠? 여기 다시 ACC로 들어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ALU니까 뭐 애드도 되고 로직도 되고 어쩌고저쩌고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제어기에서 제어 신호를 여기 보내줍니다. 애드 신호. 그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 어셈블리로 표현한 게 그래서 로드 y 뭐 애드 z 뭐 해라 스토어 x 뭐꼭 마음에는 안 드는데 하여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뒤에 이건 뭐다? x, y, z는 자,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그리고 앞에 있는 요 로드 애드 스토어 요거는 뭐다? 명령어. 명령어입니다. 자, 그 앞에서 봤던 니모니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 형태를 보다시피 뭘로 되어 있냐? 요 명령어와 오퍼랜더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그래서 명령어와 오퍼랜더. 주로 이게 레지스터죠? 레지스터 혹은 이제 뭐 밸류가 됩니다. 값 자체. 음, 그래서 두 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자, 연산 코드 자체는 앞에서 봤듯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제어 신호를 만들 수 있는 연산 오피 코드입니다. 그래서 뭐, 뭐 여러 가지 오피 코드 명령 코드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퍼랜더는 이제 뭐 주소. 그 이게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이게 레지스터 주소가 됩니다. 주소가. 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마다 아니 저기 CPU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특정 뭐 레지스터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주소가 될 수도 있고 값이 될 수 뒤에 가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오퍼랜드는 값이 데이터다라고 하니 값입니다. 값. 밸류가 될 수 있다. 또는 뭐 여기 주소라는 거는 레지스터뿐만 아니라 기억 장치가 또 메모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메모리 주소도 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다. 지금 이게 메모리인데, 메모리의 저장 단위는 CPU가 한 번 처리할 수 있는 단위다. 그래서 이게 워드예요, 워드. 우리가 32비트 혹은 뭐 64비트 뭐 이런 모션 쓰고 있잖아요. 이게 한 워드입니다, 한 워드. 그래서 CPU가 한 번에 읽고 쓰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요 그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일단 메모리도 32비트 워드 단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버스 길이입니다, 결국은. 버스 선이 이제 32비트 있다는 뜻이에요. 32개 있다. 버스가 64비트다. 이러면 64개의 선으로 해서 한 방에 병렬로 패러렐 인풋, 패러렐 아웃 할 수 있다는 뜻이. 음, 아, 좀 시간이 애중간한 게 남아서 6장으로 넘어가기에는 또 2분밖에 없어서 음, 앞에 간략하게 좀 2분 정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장은 CPU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CPU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ALU 구조를 좀 이해하고 기본적 기능, 성능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이 필요하죠, 그죠? I/O 자원도 필요하고 이제 뭔가 내부 자원도 있습니다. 내부 자원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 이제 이제 제어하고 관리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컴퓨터에서 이제 컴퓨터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어떤 이 컴퓨터 전체 시스템을 제어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CPU라고 하는 형태의 칩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그 직접 회로 형태, 즉 우리가 아는 이 직접 회로 형태로 만든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이제 지난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폰 노이만이 만든 컴퓨터 구조로 하나의 이제 이 전체 컴퓨터를 제어를 하고 또 이 주어져 있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패치해서 램이라고 하죠. 램으로부터 명령어를 패치해서 실행하는 형태로 이제 동작하는 것이 이제 현대 컴퓨터 구조, 지금 얘기하는 폰 노이만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뭐, 인스트럭션 패치, execution 사이클,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모신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패치와 익스큐션 이에 네 단계로 디코더와 스토어 사이클이 더 추가돼서 네 단계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뭐 어, 어, 금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